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도 궁금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녀간 데이비드 스튜이럴 국무부 차관보는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한일 양국을 중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걸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방한 기간 스틸웰 차관보와 직접 만난 한 인사는 미국은 한일 관계를 중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를 직접 풀 수는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에 가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여 분간 만났습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만나서도 지소미아는 한일 양측이 협의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양측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안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렇게 지소미아 협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두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상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조금 전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라,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는 또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지켜만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절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조금 미뤄서 그 기간 동안에 한일 간의 해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도 한 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일 간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직접 끼어들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미국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일단 지소미아 유지하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군요. 네, 일단 이 지소미아와 지금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은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닌 별개입니다. 다만 이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에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 자, 최근에 그러면은 미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잇따라 찾고 있는 그것에도 지금 정재훈 기자가 이야기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 스틸웰 차관보 그리고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가 같은 날 들어왔죠.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다음 주에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까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의 방한 날짜가 겹친 게 각자의 일정에 따른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두 관료는 함께 그리고 우리 측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이야기를 동시에 꺼낸 건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정부에는 동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면 방위비 협상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미 50억 달러 가량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 한반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용까지 내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면서 방위에 들어가는 총액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만 받을게라고 하는 이 상황인 겁니다. 50억 달러를 채울 항목으로는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즉 괌이나 하와이 등 이 해외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이 미군 전략 자산의 운영, 유지 비용 같은 걸 나눠내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까? 일단 세부적인 항목은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열릴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드하트 대표를 만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측 의견을 듣는 것 이상으로 미국 측이 방위비를 대폭 올려야 하는 이 당위성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과도 따로 만나서 이 접촉면을 넓힌 건데요. 세부 항목을 밝히기 전에 이 미국 측 논리를 여러 명에게 설명을 하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연일 데드라인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가 협상 시한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외무성국장이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면서 미국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참석한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연말까지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Мы уже дали США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мы ждем какого-то результата со стороны США.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что все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позитивном ключе. Однако должен сказать, что окошко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крывается с каждым днем. 또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도 분명히 했습니다. Будуще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 многом сейчас зависит от действий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체제를 보장하고 제재를 풀어달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엔 우리 측 대표도 참관했지만 가나라 인사 외엔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